첫 번째로 인사정보 등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보 등록은 사원이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를 등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사, 급여관리 모듈에서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메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인사정보 등록은 사업 명부, 각종 현황 이런 거를 인사기록 카드, 그건 인사기록 카드를 통해서 하지만 인사정보에는 인사, 급여, 재직 이런 현황들을 모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명부 등과 같은 현황물을 출력할 때 기초정보가 입력되는 메뉴이다. 첫 번째로 동양인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양인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보 등록 클릭. 인사정보 등록에는 이렇게 인적정보, 재직정보, 급여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직자에 대해서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재직자 8명 지금 돌출됐습니다. 퇴직자만 보고 싶다? 그러면 퇴직자 클릭하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퇴직자가 없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자와 전체를 다 보고 싶다. 재직자와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재직자에다 놓고 볼게요. 자, 주민등록번호는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노란 값, 즉 필수 입력사항으로 됐습니다. 자, 동양인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11601 그리고 동양인 주민등록번호 잘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면 보입니다. 자, 영문이나 한자가 있으면 넣는 거고요. 회사는 아무래도 있겠죠. 네,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넣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남성이다 라는 거와 양력이 나옵니다. 자, 주소 서울특별시 네, 강남구 선택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칠게요. 강남 대로 주소는 우리가 처음 입사하면 그 인사기록카드 손으로 써서 내든지 아니면 전산에 입력하라 그러면 그때 입력하시면 돼요. 네, 확인. 영문 주소, 그 다음에 이메일. 이메일 주소 우리 지금 실습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만 그냥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대주. 여로 돼 있죠? 네, 여. 그리고 요 장애인 구분은 만약에 본인이 장애인이다. 그러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처음 하는 거니까 여기 국적 하나 할까요? 관리용에 대한민국. 종교 종사자 여부는 비해당에 해당되겠죠. 종교 종사자 누구 있어요? 목사님, 신부님, 스님, 이렇게 종교에 전도사님 이런 부분들, 수녀님 이런 분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적은 한국이에요. 자, 그래서 KR로 되어 있고요. 거주자냐 아니냐 구분하시면 되겠죠.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에 183일 정도 계속 거주하게 되면 거주자로 분류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거주지 국호도 이거는 이제 비거주자인 경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등록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제가 미리 이렇게 쳐봤어요. 변우석이라는 사람을 동양인으로 보고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오, 근엄하게 생겼네요. 네. 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는데 PNG가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냥 바탕화면에 그냥 할게요. 네, 캡처. 네. 자, 하고 나서 사진 등록. 네, 이렇게 캡처된 거 올리시면 됩니다. 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사진 등록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신 사진으로 변경할 때 이렇게 등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빨간색으로 떴어요. 그러면 그렇죠. 입력 제대로 못한 거죠. 일이 하나 빠졌나요? 4. 네. 반드시 검정색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신고할 때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직정보 쪽으로 좀 가볼까요? 자, 재직정보. 입사일, 그룹 입사일이 지금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입사일은 어디서 끌고 왔냐?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에 사원 등록에서 이미 동양인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입사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인사정보 등록에서 수정을 한다. 그러면 사원 등록에도 수정된 정보가 반영이 됩니다. 자, 인사정보 등록에 입사일을 그대로 두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고용 형태, 물론 임원실이고요. 상용직이고 여기 보시면 고용 형태가 상용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직종은 사무직. 네, 직종 사무직 선택해 주시고요. 급여 형태는 연봉입니다. 연봉. 직책과 직급은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직급 대표이사. 직책 대표이사. 직급과 직책의 차이점은 직급은 월급을 계산할 때 하는 그 계산에 대한 뭐 호봉을 선택한다든가 이럴 경우 그럴 때 쓰는 게 직급, 월급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 직책은 불려지는 거죠. 예. 직무, 분류코드, 퇴사사유, 퇴직사유 없습니다. 있으면 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재직정보 쪽 했고요. 이번에는 급여정보 쪽 한번 보겠습니다. 급여정보. 호봉이 있고 계정 유형이 있는데 우선 연봉이니까 그렇죠. 호봉이 없겠죠. 호봉은 월급제 또는 시급제의 1급제 이런 데에 호봉을 테이블을 정해서 사용할 때 씁니다. 자, 계정 유형은 임원 계정, 사원 계정, 제조 계정 이렇게 세 개의 계정으로 있는데 임원은 어디까지를 임원이라고 할까요? 네, 이사까지. 즉 이사부터 대표이사까지를 임원이라고 해서 임원 계정, 임원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급여를 지급을 하고 사원 계정은 대부분 부장, 뭐 팀장 끝까지를 사원부터 팀장까지 또는 부장까지를 사원 계정으로 합니다. 제조 계정은 그렇죠.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사원들, 즉 생산직의 사원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제조 계정 이렇게 선택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는 임원 계정이죠. 그래서 임원 계정. 국외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외 근로소득 여부를 해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과 비해당 있어요. 생산직 총급여는 생산직 사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요건이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에 해당한다. 즉 전년도 급여가 3천만 원 이하다. 그럼 비과세예요. 그래서 비과세 선택하고 전년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초과한다. 그러면 과세. 그래서 요건의 충족 여부를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우선 뭐 사무직은 해당이 없고요. 파견 근로냐 아니냐 선택할 수 있고요. 학자금 상환 여부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학자금 상환 여부는 그렇죠. 기존에 내가 학교를 다닐 때 학자금을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급여에서 일부분을 이제 상환 요건으로 제시하잖아요. 그럴 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감면 유형은 외국인 기술자다. 그러면 소득세 면제거든요. 그래서 50% 그리고 중소기업에 감면이 있는데 연도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90%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감면, 즉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어요. 90%. 그리고 조약상 소득세 면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사나 교수들은 또 면제예요. 그래서 100%. 이렇게 감면에 해당이 한다. 그럼 감면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이체 은행은
그렇죠. 요즘에는 월급을 현금으로 안 주고 통장으로 바로 넣잖아요. 그래서 이체은행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 이체은행은 신한은행이네요. 자, 신한. 자, 신한은행. 계좌번호는 다시까지 다 누세요. 엔터. 그러면 예금주는 동양인. 요즘에는 예금주를 본인 통장으로 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통장으로 많이 해요. 과거에는 뭐 부인 통장, 저기 부모님 통장 이렇게 지급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본인 계좌로 넣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급여 이체은행이 두 개인 이유는 하나가 급여 이체가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두 번째를 선택한다 그래서 하나를 더 받아 놓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있는 대로 신한은행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보수월액은 600만 원이랍니다. 자, 국민연금이고요. 여기 국민연금 탭에 돋보기를 누르시면 국민연금이 자동 계산될 거예요. 4.5%뛸 거거든요. 여기에 600만 원 치세요. 여기 상한가가 617만 원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 치시면 되고요. 만약에 700만 원이다. 그러면 617만 원만 치시면 됩니다. 600만 원. 플러스키 한번 칠 때마다 공색에 올라오죠? 27만 원씩 공제할 겁니다. 확인. 그러면 여기 27만 원. 건강은 색깔이 회색으로 해서 닫혀 있지만 여기 단추는 열려 있습니다. 자, 단추 눌러서 경감보험료 적용하는 경우는 쓰시면 되고요. 가입자의 적용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미적용입니다. 자동 계산으로 하겠습니다. 600만 원. 그러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띱니다. 확인. 그러면 이건 토탈 금액이에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 토탈. 고용보험, 즉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눌러서 여부를 부로 바꾸시고요. 고용보험 대표 여부에 여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됐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노조가입 여부, 그 다음에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하는 경우, 즉 회사가 작은 경우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적용되죠. 그 적용률 놓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끌고 오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부양가족 입력하고 나서 인사기록 카드를 반영해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정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자, 얘가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올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책정 임금의 계약은 2024년 6월입니다. 2024년 6월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책정 임금 계약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오른쪽에 보시면 금액이 별표로 되어 있죠. 다 숨겨 놓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풀 수 있는 키는 뭐냐? 컨트롤 F3입니다. 이건 외우세요. 컨트롤 F3. 그러면 암호를 넣으라고 합니다. 암호 없습니다. 회사는 있겠죠. 확인. 그러면 소수점 00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봉란에 7,200만 원 넣으세요. 그러면 월급으로는 600만 원이고 1급으로는 20만 원이고 시급은 25,000원이다 라는 게 세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동양인은 연봉제를 해당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책정임금을 넣어야 급여를